안녕하세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는 박웅현 님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알만한 많은 광고를 만드신 분입니다. 제일기획에서 광고를 시작해서 지금은 TBWA 코리아에서 대표로 계시고 있는 분이세요. 첫 번째, 자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별을 찾으셨나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5살 아들을 둔 여자 후배 이야기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글쎄 라고 답해놓고 생각해보니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아까 네가 질문한 건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 스스로 자의 중할 존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간의 호떡집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한 개에 500원, 2,000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곳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서오세요 라는 이 첫 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 짓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지난 여름 회사 일로 파리에 갔을 때 일정을 마치고 잠깐의 틈이 생겨 몽파르나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모파상, 사르트르, 보템레르 등 워낙 많은 유명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사르트르를 찾아갔죠. 보브아르와 함께 묻혀있는 사르트르 무덤 앞에서 이곳을 다녀간 전 세계의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정에 필요했던 지하철 티켓이나 몰래 쓴 편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경이한 풍경 앞을 서성이다 저의 책은 도끼다에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후배 이원응에게 사르트르 묘지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서양의 명화 중에는 해골이 있는 그림이 꽤 많습니다. 메멘토 모리, 삶과 동시에 죽음을 기억하자는 뜻이죠. 이 메시지를 받은 나의 나이 어린 스승은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죽음을 기억하라와 운명을 사랑하라는 죽음과 삶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조합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도대체 이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자존감을 가지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바깥에 기준점을 찍죠. 명문 중학교 특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엄친아 엄친딸.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나가 아니라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이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고소영에게 왜 너는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고소영은 김태희가 아니죠. 고소영의 매력은 고소영일 때 있는 겁니다. 박웅현의 매력도 박웅현일 때 있는 것이지 제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을 따라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친구의 아들, 딸처럼 되라고 하니 우리 각자 개인의 아모르 파티는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해요.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저 사람과 발 맞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뒤돌아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한 재미교포 후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국에 왔던 감상을 물었더니 무섭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비슷한 헤어스타일, 비슷한 옷, 여자들은 당시 한참 유행하던 부츠를 신고 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어떤 세트에서 나온 사람 같아서 겁이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어느 대기업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도 시커먼 그랜저 50대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섬뜩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100억을 번다고 다 행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것입니다. 1998년 제가 여러 집에 이롭게 쓰일 책을 썼는데요. 나는 뉴욕을 질투한다라는 책입니다. 1996년에 좋은 기회로 2년간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온 뒤 쓴 책인데 가격도 적당하고 두께도 얇아서 냄비 받침으로 아주 딱이었죠. 지금도 몇몇 지인의 집에서 냄비 받침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그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여자는 꼭 여자답게 걸어야 하는가? 길을 물어보면 머릿속에 지도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처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1.5마일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종로에서 시청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 저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우리와는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 어느 대학 교수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이질 문화와 동질 문화에서 해석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는 너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내가 저기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저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흔치않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이질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거리 풍경입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제각각 딱 맞는 상자를 만들고 모두들 그 상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있는 상자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여자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50대 남자의 상자 속에는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주말에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 30대 후반의 남자라면 회사에서 과장쯤 되어야 하고 부인과 아이들 한두 명 정도, 좀 더 완벽하게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정도 있는 집안의 가장이어야 하고, 만약에 아이만 있거나 부인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기심 내지는 걱정에 찬 시선을 받게 되는 것. 그 틀을 통해서 각 개인이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사회가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틀 속에서 산다는 것은 틀밖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능성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꼭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가요? 대학생은 꼭 20대여야 하는가요? 윗사람은 꼭 권위를 지켜야 하는가요? 여자는 꼭 여자답게 걸어야 하는가요? 미술작가 서도우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리즈디에서 첫 수업은 사진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기초 사진 강의로 첫 수업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종이와 크레용을 나눠주면서 2명씩 짝을 지어 뭘 하든 제주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요. 저의 짝은 화가 나서 종이를 바닥에 놓고 밟는 퍼포먼스를 했고 저는 구멍을 뚫고 뒷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시각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마사지 해준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수업할 때 조교가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 그림을 보고 여기 지워봐, 눌러봐, 살려봐 하면 네 선생님 하면서 하라고 하는 대로 검토받았던 시기였죠. 결국 창의적인 사람 만드는 건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교육은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었고 한국 교육은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꺼내는 것. 한국 교육은 네 안에 무언가를 넣고 채운다 라는 것. 이것은 바깥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추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도 느낀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무언가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뽑아내려고 애썼습니다. 36살에 사회생활을 하던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디자인을 배우는데 쭈뼛댈 틈도 없이 교수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해온 숙제를 벽에 쭉 붙여놓고 좋은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수는 마치 칭찬을 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왜 좋았는지 제출한 작품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자세히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말을 더 북돋아 주더군요. 그러니 학생들은 과제를 하면서도 늘 신이 났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떤가요? 내 안에 있는 걸 존중해 주는 교육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칭찬은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가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닌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는 눈치를 자라게 합니다. 중심점을 바깥에 놓고 눈치를 보며 바깥을 살핍니다. 자조는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후배가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 면접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무척 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충고해줬습니다. 회사가 너를 면접 보는 동시에 너 또한 그 회사를 면접해야 해. 회사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너라는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야 하지 않아? 너를 채용하는 건 회사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 회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회사가 필요한 거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회사가 강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의 주장을 가지고 가야 해. 한 번은 제가 어디선가 강연하고 나오는 길에 젊은 친구가 씩씩하게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박웅현 대표님의 TBWA에서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TBWA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묻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달라고요. 바깥이 아니라 점을 안에 찍으라는 이야기였죠. 바깥이 아닌 안에 점을 찍고 나의 자존을 먼저 세우세요. 자신이 없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자존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펼칠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불안해지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들입니다.